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6월 1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14시 25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CMG 제약과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뭐 좋으신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아닌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말이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또 좋게 보실 수도 있고 나쁘게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근데 그냥 그냥 개인 나부랭이가 이렇게도 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텔레그램 방입니다. 뭐 텔레그램 방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기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홍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글 내용에 있으니까 그건 좀 뒤에 해 드릴게요. 자, 글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전공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일개 학부생 나부랭이가 대학 졸업한 거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IT 쪽, 바이오 쪽, 이런 쪽은 당연히 생소합니다. 저는 이과대 나왔어요. 이과대 나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저 이제 기사나 리포트 보고 대충 좀 이해된다 싶으면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주변을 항상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유달리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걸 갖다가 주식시장에다가 대입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블로그 쪽에 그런 내용의 글들이 아주 옛날 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과 함께 주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한 16년 정도. 그리고 그 전에도 주식판에 있으면서 4번 깡통을 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23년? 22년 정도 주식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주식판을 저처럼 이제 계속 계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중간에 쉬었다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깡통을 4번 차고 주식이 너무 싫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자체가 주식과 관련 일들을 한 16년? 15년, 6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식판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주식판을 항상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해서 나온 게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 라는 게 과거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종목들도 그렇고. 근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큰 재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 삼아서 이 글을 쓰는 거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쭉 그런 글이었어요. 자,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거든요. 코스피 지수인데 여기 보면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이게 좀 상대적으로 좀 크게 하락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때와 요때, 특히 이게 4년간의 대세 상승이었습니다. 4년간의 대세 상승이었고요. 특히 2017년도에 풍력주다 무슨 주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빅 랠리가 나왔고요. 그 전에 2015년도 16년도에는 각종 테마가 난무했어요. 이때 이제 삼성 PNC 42배, 거기다가 여러분들 플래닛 8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노 테마로 해가지고 그것도 한 30-40배를 갖다가 순식간에 가버렸습니다. 이때 당시 상한가가 12%인가 그랬어요. 하루 상한가 폭이. 근데 그것도 한 40배까지는 아니었나? 하여튼 엄청 갔습니다. 플래닛 8이라는 종목이 당연히 상폐됐고요. 아무튼 그때 별의별 테마가 다 뜨고 그 후에 2017년도에 이제 조선 기자재 토탈 해가지고 현대미포 조선도
40배, 40배인가 60배인가 막 가고 막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포스코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자, 그런 직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급락장이 왔죠. 자, 이때 당시 요때 말 그대로요, 어마무시했어요. 100조 원가량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금 손실액이 100조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가 엄청났죠. 예, 엄청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고 여기서도 꽤, 여기가 이제 폭이 거의 한 마이너스 한 30%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당연히 코스닥은 훨씬 더 컸고요. 자, 엄청나게 하락을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정신질환계였어요. 즉, 제가 여기 밑에다가 쭉 링크를 한번 걸어드렸는데요. 이게 증시폭락 때 극단적 선택 2배 해가지고 동학개미 정신건강은 해서 이제 뉴스로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어제 건지 그저께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뉴스를 보면서 다시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식기업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한강에서 몇 명 죽으면 그때가 바닥이다.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 부분을 갖다 다룬다라는 게 방송에서 그 종목을 통해서 다룬다는 게 참 거시기 합니다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그죠? 주식쟁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비도 해야 될 줄 알고 대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시장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조정이 오긴 온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짜리가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과 같은 그런 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조정이라는 건 바로 이걸 말해요. 요 최근에도 뭐 뉴스 나왔었죠. 뭐 지난 2월 달에도 뭐 주식으로 손해가 뭐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근데 지수 자체는 얼마 안 빠졌거든요. 이때 당시 지수는 얼마 안 빠졌어요. 그런데 종목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갈아타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자꾸 갈아타요. 갈아타다 보니까 손실이 막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거죠. 안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뭐 미수도 쓰고 신용도 쓰고 이러시니까 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손실액은요.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굉장히 또 정신적으로 피가 마르죠. 예, 많이 힘듭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럴 때 혹시라도 이게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CMG 제약, SK 바이오 팜이요. 그런 면에서 야,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 뭐 지금 조정이 나올 것도 아니고, 혹여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제 10월 FOMC 있죠? 10월 FOMC, 10월 FOMC 그 전후. 원래 시장이 8, 9월부터 11월 달까지는 안 좋아요. 매년 거의 안 좋아요. 실제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예. 5월엔 주식 팔고 나가라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절반 이상은 상승했어요. 예, 5월 달에 보면은. 예, 이상하죠. 예, 근데 실제로는 매년 10월, 11월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10월, 11월 어떤 이슈가 됐든 간에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정도 많았었던 편이고요. 해서 뭐 그때가 됐든 아니면 내년에 어떤 이슈, 다른 이슈가 됐든 간에 조정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즉 옆으로 요번처럼 나왔던 그런 조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좀 마이너스 막 20%, 25% 혹은 최대 30%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조정이 나오지 말라면 없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올 겁니다. 시장은 항상 반등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종목, 이런 섹터들도 가만히 좀 보셔라라는 겁니다. 항상 사회적 이슈로요. 과거에도요.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게 뭐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때도 CMG 제약을 비롯한 정신질환계 관련 기업들, 제약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SK 바이오팜입니다. SK 바이오팜인데 이게 차트 설명만 아니면은 방송까지는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차트 설명 때문에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글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얘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장기선이라는 게 안 만들어졌어요. 이 장기선이라는 거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장기선을 갖다가 쭉 오픈을 해놨더니 뭐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일부 분들이 그 장기선을 갖다가 이제 본인 것인 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걸 봤어요. 예, 다음에 뭐 회원님들한테도 듣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기본적인 선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장기선이 181선이 생겼어요. 그죠? 181선. 이게 검정선이 181선이거든요. 이제 한 6월 정도쯤 되면은 여기 바로 위에 이제 241선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주가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같이 이렇게 하고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주가는 어떻게 되면 올라오더라도 맞고 내려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급락을 한 뒤에 옆으로 기어주게 돼 있어요. 반등이 나오든 혹은 박스권으로 요 선이죠. 요 자리죠. 요렇게. 예. 여기서 요렇게 하고 박스권을 만들든 혹은 내려오는 선 향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 안으로 진입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조정의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되면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요. 짧으면 얼마? 한 5개월. 4, 5개월. 짧으면 4, 5개월에서 길면은 최대 길면 9개월인데 한 6, 7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6, 7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진짜 맞나? 아마 제 방송 보셨던 분, 저한테 차트를 배우셨던 분, 이런 분들은 맞아. 다들 이러실 겁니다. 예, 많이 보여드렸고 정말 많이 보여드렸어요. 예, 저는 뭐 예전부터 기술적 분석하는데 뭐 저만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알려드렸었거든요. 예, 보편적으로 그래요. 보편적으로. 근데 SK바이오팜의 실적을 보면요. 예, 어떻습니까? 올해까지는 1000억에 가까운 약 한 마이너스 8, 9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도의 적자는 영업 적자는 마이너스 100억 이하입니다. 즉 제로. 예, BEP라고 그러죠. 제로 베이스에 근접하게끔 돼요. 그리고 내후년 2023년부터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올해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기간까지의 어때요? 횡보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과 함께 이슈만 불어주면은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슈만 불어주면 SK바이오팜이야. SK바이오팜의 이슈가 된다는 거는 판매 승인 받은 게 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막 늘어난다.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정신질환계의 이슈, 어떤 정신질환계의 이슈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 좀 이슈가 불어주거나 아니면 저 많이 쌓아둔 돈으로 뭐 M&A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회사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혹시 시장이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물려서 주가가 반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억지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억지로. 예. 자, 요 216일선 516일선이래. 241선, 181선과 241선 그리고 또 며칠이에요? 예, 한 3, 4개월 뒤에는 다시 360일선이 또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요 선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하나의 선씩 이렇게 잡아먹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즉, 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어느 걸 보여드릴까요? 예. 한미약품을 보여드릴까요? 한미약품을. 제가 지금 딱히 기억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디냐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요 위치 정도쯤에. 그래서 요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요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아예 올라타는 거죠. 요런 식으로 올라타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올라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조금 더 뒤로 가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사실은 한미약품에서. 어디냐면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제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기술 이전으로 2015년도에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이제 조정이 크게 나왔죠. 예,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타죠. 이렇게 올라타는데 뭐 요렇게도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도 나왔다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장기선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흐름들이 하나둘씩 나와요. 제가 요 방송 직전에 올려드린 게 바로 오르비텍이래. 아스트라는 종목이거든요.
아슬한 종목. 아슬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요런 식이죠. 예, 요렇게. 지금 여기와 한미약품의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떨어진 거 뭐 별반 차이 안 나죠. 그죠? 81선도 올라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박스권이 계속 이렇게 하고 유지가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타요. 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기간을. 그리고 올라타더라도 바로 이렇게 바로 상승하지도 않고 올라타면서 뭐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간 애들도 있고, 얘처럼 이렇게 가서 하나둘씩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하고 간 애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올라타서 주구장창 여기서 또 박스권이 나온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이 유형은 그때 가서 또 보는 겁니다. 그때 가서 보는데, 일단은 그래도 장기선에 진입했다라는 거는 모멘텀 플레이를 할 때가 이제 몇 개월 앞으로 왔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항상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요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요런 흐름이, 그러면 요 흐름이 나올 때는 시장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방송을 꾸며본 겁니다. 재밌죠? 재밌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가 됐든 진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한미약품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여기다가 한 1, 2개월 뒤에 훅 하고 튀어나갈지 누가 알아요. 그죠? 추측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요, 모멘텀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이런 것들이 이슈가 불면은 좀 더 잘 가겠다, 테마 되면은 잘 가겠다. 근데 마침 또 요거하고 맞물려지네. 근데 그 기간이 이 정도 남았네. 그런데 아직 역배열이고 이제서야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요걸 기간으로 산정해 보면은 한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딱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갑자기 후다닥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죠? 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181선이나 241선이 꾹꾹 눌려서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식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가 그려둔 대로 진짜 실제로 움직인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뭐예요? 매수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해서 저는 이런 성장 스토리를 그려놓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려놓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방송을 좀 마무리 지을게요. 별 내용이 아닌데 싶은데 나중에 또 6개월 혹은 1년 뒤에 꺼내보죠. 그러면 제 말대로 돼 있는 것들도 은근히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또 재밌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방송도 만들어 가지고 해드리는 거예요. 자, 뭐 그런 취지로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이렇게 뭐 차트 가지고도 설명하고 그래야 재밌죠. 맨날 시장만 가지고 산업 테마만 가지고 하는 거 재미없습니다. 그죠?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내용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내용도 마음에 드시고 다음 것들도 좀 재밌게 볼만할 것 같다 이러면은 구독,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참고로 뭐 이걸로 뭐 광고비 회원들 많이 모아가지고 광고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월회비 받고 이제 뭐 이거 리딩하는 거 있죠. 예, 그거 용으로 해가지고 회원 모으는 걸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안 해요. 예,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뭐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도 마찬가지고, 예, 앞으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속마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